남아있는 이슈가 두 분이 몸담고 계시는 이제 대학과 관련된 얘기인데 얼마 전에 뉴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 중, 고등 교육에 배정되어 있는 3조 이상의 예산을 대학으로 가져가겠다. 두 분 교수님은 아주 반기는 소식 아니었습니까? 아이고 대학이 다 반기지는 않아요. 이 스토리는 간단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야 반도체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인원이 없어서 메모리 반도체 못 만든다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야 당장 느려. 근데 왜 안 되지? 수도권에 기본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이게 인재를 뽑고 싶어도 못 봅니다. 정원 제한이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면은 이 수도권에 그 반도체 장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늘리지? 늘리려면 재원을 어디서 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니까 당연히 교육부의 재원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여력이 있는 그런 지방교육청에 보낼 교부금에서 빼가지고 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사들, 초등학교 교사들,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이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그런 초중등 교육 예산이 대단히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구성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 돈을 빼가지고 정말 땜질식 정책 처방에다가 투자하는 건 아니다. 저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교육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대학에 총 합쳐가지고 굉장히 오래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그런 그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전국에 다 그런 능력을 갖춘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지방에 있는 대학은 뭐 서비스, 고급 서비스 중심의 어떤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맞는 것을 자율적으로 제안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앙에서 IT, 반도체 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지금 아마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반도체 관련 이런 학과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떨어지고 이게 지방대학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게 결국은 대단한 규모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니까 제발 교육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말고 지방대학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진부한 거죠. 지금 정부에서 이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특별회계를 갖고 하겠다는 일이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 뭐 늘 해왔던 말이에요. 반도체 미래 핵심 인재 양성 이거는 뭐 좀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봅시다. 직업 재교육 평생교육 강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방대학 육성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대학들이 3, 4조 붙는다 해도 그냥 뭐 부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 반도체하고 여러 가지 이게 이슈가 있으니까 돈 푸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은 이런 특색에 맞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신청. 네. 아니요, 저는 근데 지금 지금 주어진 명제는 명확합니다. 대학이 너무 많아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젊은 인구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데는 비용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교육특별회계를 그런 사라지는 대학들이 쉽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인다면 아마 대학들이 오케이 하겠죠. 근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에 플러스 돈 좀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돈 좀 더 주는 거는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뭐 그 한두 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대학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대학의 현실은 특히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옛날의 대학 방식 아닙니까? 소위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공익으로 공기관으로 돼 있으니까 내 재산이 아니에요. 맞네. 법인 그러니까 재산이죠. 이거를 갖다가 포기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적정하게 나한테 보상을 해주면은 평가를 해서 네,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다가는 결론이 안 나왔어요. 적당한 보상을 해서 학교를 갖다가 조정을 해야 구조 조정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점포를 시작해도 하다가 안 되면 퇴출당하는데 이게 폐업할 돈이 없어가지고 폐업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합리적인 비용을 조달을 해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저는 자연스럽게 빠질 뿐만 아니라 그 빠진 여러 대학들을 모아서
다시 새로운 규모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주고 아. 하는 그런 종류의 좀 더 근원적인 구조조정을 고민을 저는 정부가 하고 그것에 드는 비용들을 예컨대 잠깐 어렵지만은 초중등 교육에서 빼서 쓰겠다 뭐 이런 정도의 발상의 전환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산에 명지 국제 신도시가 있거든요. 그렇죠. 명지 신도시가 이제 2단계 안을 짜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했어. 그 안에다가 뭔가 좀 국제화되는 그런 대학을 넣되 그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립 대학들을 통폐합해가지고 집어넣으면서 새롭게 해서 해나가는 그렇게 하면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안 거죠. 하죠. 그래서 안 하는 그냥 뭐 다시 뭐 영국 왕립 무슨 칼리지 들여오고 아마 하윤수 교육감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미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실패한 거를 또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중앙 이슈와 지역 이슈를 하나씩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는데 늘 뭔 얘기를 하지 고민했는데 우리 시사 이슈는 항상 얘기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만큼 뜨거운 한 주가 계속 되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 만날 때도 똑같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